여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식, 삭발, 성명, 철학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는 시위를 한다라는 거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뉴스에서. 탄핵은 무효예요. 내가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거지. 어머 이런 안티들이 안티들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남석현님 안녕하세요. 이런 이 뻔한 세상 세븐 할매 농사 노망 이 세 개는 어떻게 삭제를 시킬게요. 자, 이 뻔한 세상 세븐 자 삭제 그대는 나가주셔요. 자 삭제 하나 둘 마지막입니다. 삭제 이 뻔한 세상 세븐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을 삭제를 시켰어요. 윤석열 해체 윤석열 탄핵 김용 탄핵 반대 김대풍님 식사는 했상이용 붕어빵 2마리 먹었어요. 오늘 붕어빵 2마리를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자 봐봐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속내를 비추는 거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중도파였는데 좌파 쪽에 기울었던 중도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우파로 돌아섰는데 그 계기가 뭐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거와 그 다음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사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종북주의자.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민주항쟁 그러면서 시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같으면은 과거 전두환 시절에는 어떻게 빨갱이로 치부를 했었어요. 그러고는 다 깜빵을 갔었고. 그러니까 과거 5공화국 때는 안 됐던 사람들이 6공화국 때는 된다라는 게 법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러든가 법은 예전 그 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는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했을 때에 국회 내에 주사파 세력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엄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나는 국민 일위로서 계엄은 잘한 것 같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계엄이 성공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계엄 성공했었으면 주사파 세력들 다 없앴겠지. 나는 우리나라에 국회에 주사파 세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심히 많이 불쾌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전두환 시절 같았으면은 완전히 이거였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 기색은 없이 무조건 뭐 탄핵만 외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러는 것 자체가 어,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내가 먹방 뉴스를 1년 동안 하면서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게 같은 이념 체제면은 이런 식으로 탄핵 이렇게 외치지는 않을 건데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통일. 그러면 통일. 예, 김대중 때부터 그랬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는 통일을 외친 거야. 6.25를 누가 일으켰어요? 우리가 일으켰어요? 북한이 일으켰어요? 북한이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어요? 응? 우리나라 단지 사람들은 그냥 뭐 6.25 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애들은 우리를 뭐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러면은 그런 나라를 감싸주면서 옹호하고 편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 먼저.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아 그래 우리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바꾸겠다 농노 우리랑 통일하자 이렇게 해도 못할 판국에 우리가 항상 달러 줘가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누구 돈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진짜 없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걷어가지고는 어 그렇게 북한에 갖다 준다라는 거죠. 내가 좀 약간 뭐야 오버해가지고는 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보세요. 다른 나라는 취득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있어. 근데 우리는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죠. 더군다나 또 종부세도 있어. 그러니까 별의별 세금은 다 다른 전 세계에서 아 어떻게 하면 저 나라는 세금을 내지 그걸 보고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적용을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보세요. 음, 우리가 음, 부의 이전을 대물림하게 해서 정부에서 선택한 게 뭐예요? 종부세, 저 뭐야 상속세, 증여세, 그래가 50%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 지었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부채야. 자식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부채가 아닌 부모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채. 그런 그건 어떻게? 자식한테 이전이 되는 거야. 부모가 못 갚는 부채는 뭐 자식이 갚게끔 하는 거지. 그것도 문제잖아.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부모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부채가 많아. 그러면은 그걸 좀 탕감을 시켜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자식한테 이전이 가는 거야. 아니면은 와이프한테 이전이 가든가. 그러니까 신랑이 만들어 놓은 부채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 그거는 부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얘들이 국민을 생각을 한다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금이라 세금은 다 어떻게 해가지고는 걷어들인다라는 거야. 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 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뭐 민주당이 그다음에 또 뭐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채 갚지 못하는 부모도 못 갚는 그런 부채는 자식한테 이전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봤는 그 뉴스 하나 중에서 여자가 무슨 어떻게 투자에 실패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많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24살, 그다음에 17살 된 애를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도 어, 이렇게 자살을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죽이려고 생각할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 그 부채가 자식한테로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식 둘을 그렇게 죽였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문민정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어 어디에 저기 뭐야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 한 거 시위로 한 거 해가지고는 정권을 탈취를 하다시피 했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영삼까지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좋게 봐줘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 보면은 그게 좋은가? 난 잘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감시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시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성추행, 성폭행 이런 그거는 뭐 인권 이러면서 형벌은 가볍고, 그런 것들이 나는 보면은 조금 납득이 안 간다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또 돈도 주잖아. 먹고 살아라고. 난 그것도 난 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을 여야당에서 그런 법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옛날 왜 조두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기징역감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런 사람을 출소를 시켜가지고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냥 먹고 살게끔 한다. 나는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외국처럼 그렇게 성추행, 성폭력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딱 격리를 시켜가지고는 그 사람들끼리만 살게끔 하는 그런 타운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지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게 한다. 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외국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만 살게끔 하는 그런 지역.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또 다른 여기 뉴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 보면은 민주당이 11일 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는데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면 이럴수록 난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는 선포를 하고 해제를 한 게 불과 몇 시간이에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얘들은 속내가 다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라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심판대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인 당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누구야 이재명 씨가 나와가지고는 뭐 중도 보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그 뭐야 임종석 나와가지고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건 없다 등등 그러면서 색깔을 내 보였잖아. 그래 그 애들은 확실하게 사회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에 있었으면 안 된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북주의 세력자들 다 없애야 돼. 국민 정서에 안 맞다니까요. 예,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내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40대들은 우리 때처럼 데모를 했었던 그런 세대가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반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난 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감이 있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는 평화통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햇볕 정책 그러면서 집값 오르고 등등 그런 거 봤을 때 그들이 내세운 정책들이 좋았냐? 난 결코 좋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개성공단 그것도 실패봤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것도 실패봤죠. 왜? 금강산 관광 그래가지고 한국인 죽어왔지. 개성공단 그거는 또 실패봤죠. 그럼 누구만 죽어나는 거야? 우리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그렇게 대화로 평화통일 해가지고는 뭐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세금만 다 갖다 바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들어봐요. 난 그렇거든요. 어. 지금 뉴스도 마저 또 읽어보면요. 10일부터 해가지고 매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선다 그래요. 의원들과 당원 외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도보 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새 과시를 하겠다라는 의도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다 깜빵 가거나 아니면은 깜빵 가거나 하야되거나 뭐 그런 식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뭐야 박근혜 때 하야되어 가지고는 깜빵에 갈 일이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깜빵을 보낼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깨끗해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고 사회주의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걸밖에 나는 안 보여진다라는 거지. 예,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또 뉴스 마저 읽어볼게요.
보면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는데 얘들이 경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시위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되어야지만은 경제가 살아나요? 아니라고. 저희들이 저렇게 시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방 국가에서 봤을 때도 그냥 조용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희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꿀꿀해지는 거 아니겠어?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난 그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더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겠어? 주사파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누가 뭔가 지어 흔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정권이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다음번에도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국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찾아봤을 때 김대중 씨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주사파 세력들이 한 명, 두 명 뭐 국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지. 평화통일 나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김대중 때부터 그러면 평화통일 해가지고는 이루어진 거 있어요. 우리 세금만 갖다 줬지. 난 그거 문제 있다라고 봐요. 자, 뉴스도 마저 읽어볼게요. 오늘은 뉴스 하나만 읽을게요. 하나만 읽고 만만해가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미안해요. 마저 읽어볼게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 달러당 1,450원 선을 뚫었고 그런데 1,450원은 이전에도 1,450원이었어. 이전에는 1,455원이었고 내가 계속 환율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이 1,450원이라고 그래. 그 전에 1,455원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 5원 내린 거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거진 거야. 저런 식으로 글 적는 것 자체가 보면은.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어, 소비, 투자, 수출 일제히 하락하고 정만치도 뭐 1.5% 추락했다고 쏘아붙였다. 소비는 돈 있는 사람은 백화점 가봐요. 돈 써요. 돈 쓰고 그다음에는 투자도 많이 해요. 마만해도 이번에 투자를 한 게 있어요. 음. 그리고는 또 수출도 보면은 얘들이 내는 게 전년 동월 대비 뭐 얼마 내려갔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전보다 그래도 그게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문제를 걸고 있죠. 내가 봐서는. 그리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등등. 그래, 저게 진짜 저게 걱정이 되면은 쟤들은 그냥 종식해야 되는 거야. 예. 이런 북색통 같은 전쟁통을 진짜 전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 삭발까지 해가면서. 난 저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 당에 자꾸 선동질하는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번에는요. 지금 그리고 내 영상은 쇼츠는 돌지도 않아. 그리고는 내 라이브 하는데 와가지고 안티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적죠. 이거는 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 이게 좌파들의 전략인 거겠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트를 계속 뻥뻥 날려줘서 난 고마워요. 자,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영업 봐봐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영업자 수가 급감했다 그래.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는 새로 안 한다라는 거겠죠. 오픈을 안 한다라는 거겠지. 우리나라에 너무 가게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종 업종의 가게가 진짜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는 또 한번 볼게요. 원내의 압박과 동시에 탄핵 준비 의원 연내 소속인
김준혁, 그다음에는요 박수현, 민형배,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윤종호 진보당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상대하지 마. 저렇게 단식하면 본인들 좋아서 하는 단식인데 뭐하러 상종해요. 그죠? 그냥 놔두는 거지. 그러니 하고. 윤 대통령이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 의원 이른다. 이 봐봐. 경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 재구속이란다. 왜 재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 구속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응? 구속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그렇잖아. 구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요 좀 이까지 하고 그 다음번에는 채팅창에 글 한번 볼게요. 내란은 누가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죠.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 확연히 아는 거죠. 지금 내 영상에는 안티들만 안티 좌파 안티들이 어, 날 괴롭히는 거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뭐 우파 방송이라고 했는데 좌파 애들이 와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는 전략인가? 나가주셔요. 나가주셔요. 너무 스트레스야, 진짜. 음, 강야만 님, 그대가 조현병이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쭉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도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라에 분란을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당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적당히 할 때도 됐는데 사람 모함시켜가지고는 계엄? 계엄 봤어요? 과거 계엄? 응?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5.17 그래가지고는 경찰 죽이고 자기네들이 뭐 군인이 다시 정권을 잡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한가하기 위해 가지고는 누구 신군부 세력에 한가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민단체 학생들 순동해 가지고는 그러다가 시위하다가 경찰을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정보를 입수를 했겠지. 광주에 뭐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왜 광주에 빨갱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과거에 김대중 씨가 조선신민당이라는 그 왜 레닌 마르크스주의의 진짜 공산주의의 그 정치적 이념이 있잖아요. 그런 당의 부회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런 말이 돌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쿠데타가 광주에서 일어났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5.18은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거거든요. 광주에서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대중매체가 또 열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시민들이
뭐지 하고는 한두 명씩 나가서 보고 또 그러다가 많이 다쳤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사건 자체는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더 크게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사건은 어떤 거? 6.25야. 6.25. 6.25 누가 쳐들어왔다? 북한이. 왜? 우리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6.25로 인해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남한은 폐허가 된 거야. 그런 남한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산다 그랬던 그런 남한이야. 그런 남한에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6.25는 싸그리 잊어버리게끔 하고 매번 그들은 뭘 꺼냈어요. 일제강점기 그것만 꺼내가지고는 일본하고 안 좋은 감정, 그다음 미국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 그런 것만 심어주지. 그게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뭐라 그럴까 음, 가지고 있는 뭐 사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북한의 정체성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념이거든요. 그렇게 나는 그런 거 되게 이상한 거야. 마음에 안 들고. 왜 우리가 굳이 북한하고 같은 정체성으로 가야 되냐는 거지. 그 종북주의 세력자들은 그런 그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봐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이잖아요. 북한도 사회주의 이념이야. 예. 그리고 나중에 통일하면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닐까? 나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자, 한번 뉴스도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들은 얘들은 무조건 다 그런 식인 거야. 그런 그 자체가 나는 예, 지금에 와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진짜 납득이 안 가요. 또 보면 이처럼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단식과 삭발 등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에 나섰다 그래. 여기 초재선 의원들이야. 재선 의원들은 그렇다 하지만 어,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뭐 중도파 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한테는 쭉 또 보면요. 표현도 진짜 너무 여기 아까 전에 서울경제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초선 의원이 전진수 이렇게 초선 의원 중에서 처음 이렇게 의원직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전진수, 박홍배,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그러네요. 박 의원 측은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며 내란 속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니 뭔가 알고 초선이면은 좀 이렇게 분석해보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계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쟤들도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6.25는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쳐들어왔다 이런 거 자체는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지.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참초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성렬이 지지해요?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리스닝이 안 되나 봐요. 예? 이전부터 해가지고 들어보셔요. 그러면 되잖아. 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되는지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해력이 좀 딸리시나? 아니면은 뭐, 뭘까? 응?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탄핵되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 쭉 다 이야기했는데 뭘 지금 와가지고는 성렬이 지지해요 그래요. 여기 또 쭉 또 보면은 말도 참
웃긴다.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 구속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저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야? 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지? 어? 계엄을 해제를 했고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내란 누가 부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리고 있는데 나는 저런 말 쓰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들은 뭐 난 대한민국 의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상적인 의원이라면은 저런 식으로 적지 않아. 그리고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검찰은 해계한 장깨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석방해 버렸다고 했다. 이런 말 표현이 보면은 꼭 북한에서 쓰는 그런 표현 같아 나는. 언뜻 이렇게 보니까 해계한 장깨를 부려 항구를 아니 검찰에서 무슨 해계한 장깨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정당하게 판결이래. 아, 부당하게 교도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번에 헌재를 지켜볼 거예요. 저분들이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그냥 인정을 한다 이러면은 빨갱이 세력을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는 더 나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거죠. 왜? 종북주의 세력자들은 그 애들은 옛날부터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추종하고 하는 그런 세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깜빵도 갔었던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국민 기만이야. 아니면은 그렇게 북한이 좋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좌파 의원들 전부 다 북한에 가가지고 그냥 의원직 하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또 계속 읽어보면요.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는 변론부터 최종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며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늦추는 것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론 이렇게 뭔가 트릭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저런 식으로 뭐 삭발 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쟤들 뭐 삭발하고는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국민 일원으로 봐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주사파 세력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다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사회주의 그거 우리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가지고는 그 얘들은 항상 뭐 북한한테 먼저 평화 통일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먼저 제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쪽 체제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걸 암시를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북한에서 우리한테 평화 통일을 하자.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 전까지는 아닌데 얘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있는 세금, 없는 세금, 세금이라는 세금은 다 부여를 다 시키는 거야. 어느 나라에도 취득세, 양도세 이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취득하는 것도 내고 뭐 양도하는 것도 내고 그다음에 또 보유할 때도 또 내고 그다음에는 어떤 특정 값보다 더 비싸다고 또 종부세도 또 내고 이거 완전 뭐 공산주의지 뭐야?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서울경제 뉴스를 읽었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컴퓨터에 앉아서 클릭을 하면요. 저 뉴스를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보면은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신고 화면이 나오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셔요. 음, 나의 뭐 쇼츠는 이제 또 뜨지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엄청나게 뿌려야지. 김리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종료하려고요.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보니까 꺼죽하죠. 아무튼 방문 감사하고요. 일찍 좀 자고 뭐 하다가 새벽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또 라이브 할 수도 있겠죠 번개로.
근데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자, 시청 감사합니다. 마마님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 아, 마지막으로 한독수 의원하고 그다음에는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되고 그다음번에 교도소 갔는 그 누구지? 그 윤석열 대통령 경호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다 뭐 출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경호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본분을 다 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일반 시민이야. 그 사람은. 이 교도소 간다?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